예, 보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정경심 전 교수가요. 이번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만기를 한 달 앞두고서입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뿐입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년 전에도 정경심 교수가 보석을 신청했어요. 당시 법원은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게 사유였는데 한 달 구속 기한을 한 달 앞두고 PC 증거 능력도 없고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해서 다시 두 번째로 보석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길한 상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본격적인 조국과 정경심 봐주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난데없이 적법하게 수집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탄핵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보석 신청을 했다는 건 대법원에서 보석 신청 받아줄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 보석이 허가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까다로운 단서 조항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집에서 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와도 대화를 못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석이 허가된다고 하여도 건강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까다롭고 깐깐한 제약이 정경심 교수에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심과 2심에서 약간씩 판결의 결은 달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유무죄로 갈렸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는 것과 1, 2심 모두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만약 이 징역 4년이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다면 전 국민들의 분노가 지난 2019년 개천절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김명수 대법원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의견 뭐 덧붙여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바도 있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간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사과드리고 있는데 사과를 아직도 완전히 못 받아들이는 거겠죠. 저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높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허물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라고 공당이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요.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본인 건강이 안 좋으니까 보석을 또 요청할 수 있고 그럴 당연히 권리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이 딱 두 달 앞두고 정경심 교수 문제가 다시 이슈화가 되면 이게 어찌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에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은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어떻게 저는 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정경심 교수 거는 본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고 예. 결정도 법원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석 신청 같은 경우도 본인이 했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기다려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뭐 이재명 후보 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어쨌든 사인인 정경심 교수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석 신청한 거고 그걸 또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 뭐 제가 볼 때 이재명 선대위가 여기와 관련된 어떤 논평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사인으로서 본인이 하시는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히 크게 논란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대위가 여기 개입을 해서 뭐 말을 하거나 뭐 논평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을 긋고 이건 본인의 권리고 본인이 뭐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황이니까 하겠다고 하는 거를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법원의 판결도 그대로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뭐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닌데요. 소영주 대표님. 그렇죠. 우상호 의원이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이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보단 낫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또 물론 뭐 이것도 예능입니다만 예능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예능을 다큐로 지금 뭐 받는 꼴인데요. 예.
재미있게 이제 질문도 좀 얄궂었고요. 뭐 말하자면은 저기 표창장이냐 뭐 저기 상습 도박 아들이냐 이 부분들은 좀 얄궂게 물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재치 있게 상습 도박 아들은 도박은 좀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표창장 부분은 이러겠죠. 이 만에 하나 보십시오. 그러면은 허위 경력 위조한 배우자냐 상습 도박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런 질문에 가지고 그냥 재밌자고 묻는 질문을 너무 다큐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김건희 씨 것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렇게 또 각 잡고 정색하고 조금, 논평할 예, 건 또 아니라는 너무 정색할 말씀이십니까? 일은 아니다. 예. 그냥 개그 프로는 개그 프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속 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댓글 같이 볼까요?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병 월급은 올리는 게 좋아요라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시는 분, 물론 이재명 후보도 함께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방역 패스하면 접종 안 맞은 사람들 마트 못 가면 생필품은 어디서 사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철수 말고 안 철수해야 성공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그냥 이준석 아바타다라는 비판도 하셨습니다. 오늘 댓글들이 짧고 간명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예. 민주당은 멸공에 반대하나? 글쎄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서 대변인님, 네. 멸공 반대하시는 반대하지 건 아니죠? 않습니다. 예.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걸 반대하죠. 예, 갈등을 조장하고 나쁜 정치죠.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다음에 좀 녹화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이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